역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돼. 이제 미국 주식의 시대는 갔어. 2025년 전 세계 최고의 성과를 낸 코스피, 이제 한국 주식이야. 안전자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채권은 뭘 선택해야 돼? 주식 비중이 너무 높은 건 아닌가? 은퇴 자금을 이렇게 운용해도 될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올해 어떤 자산이 오를지, 다음 폭락장은 언제 발생해서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은퇴 자금은 폭락장이 와도 안심하고 운용할 수 있는 K-올웨더 포트폴리오로 운용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의 연금저축, IRP 등 은퇴 자금을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S&P 500이나 나스닥 위주로 연금 자산을 구성해 놓고 있지만 경제에 큰 위기가 오면 주식형 위주의 포트폴리오는 낙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증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50% 이상 손실이 난 거죠. S&P 500 기준으로 봐서 그렇고 닷컴 버블 때 IT, 기술주 위주로 구성된 나스닥은 8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런 큰 경제위기나 증시의 폭락은 역사적으로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차피 연금자산이니까 묻어두고 기다리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하락 기간이 짧을 때는 가능하지만 2년, 3년 혹은 그 이상 손실 구간이 지속되는데 그래도 계속 멘탈을 지키고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 증시도 2000년대 그리고 1970년대에 10년 이상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어느 나라 증시나 장기간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고통의 시간을 인내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주식에 집중된 포트폴리오에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생각만큼 현실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의 대세 상승장에서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에 묻어두면 당연히 수익이 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제 말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투자 기간이 긴 20대, 30대들한테는 적합한 투자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비중이 70%, 80% 이렇게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최소한 은퇴를 앞둔 50대들에게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은퇴 나이는 다르니까 은퇴를 내가 10년 이내로 앞두고 있다면 주식형 위주의 포트폴리오는 생각보다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자금 운용은 항상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은 자산 간의 상관관계, 즉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이 상승하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또 주식이 상승하는 등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잘 배분해서 경제 위기가 오거나 큰 하락장이 왔을 때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역시도 손실이 나는 걸 피할 수는 없지만 원칙에 맞게 잘 자산 배분된 포트폴리오는 손실폭을 최소화해서 불안감을 낮춰주고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도 수백 가지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 K-올웨더 포트폴리오로 은퇴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K-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가 제시한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마법의 연금 굴리기 작가이자 현재 업라이즈 투자자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일 대표님이 한국 투자자들에게 맞게 재구성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레이 달리오가 100년이 넘는 경제와 증시 역사를 통해서 최악의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변동성을 줄이면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투자자들이 달러 베이스로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 것이 바로 K-올웨더 포트폴리오입니다. K-올웨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김성일 작가님의 책을 사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산 배분의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적어 놓으셨으니까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K-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성장형, 중립형, 안정형이 있는데 중립형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산군별로 보면 주식, 채권, 대체투자,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비중이 주식이 40%, 채권 24%, 대체투자 16%, 그리고 현금성 자산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산군의 구성을 살펴보면 주식은 미국, 한국, 중국, 인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국 주식의 20%, 그리고 나머지가 한국 주식 6%, 중국 주식 7%, 인도 주식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투자로는 금이 16% 포함되어 있고요. 채권은 전부 국채인데 미국 국채와 한국 국채가 섞여 있습니다. 미국채 10년에 6%, 미국채 30년에 6%, 그리고 한국 국채 30년 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편입된 자산의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많은 분들이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위주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변동성이 큰 나스닥보다는 좀 더 고르게 미국 증시 전반에 투자하는 S&P 500 지수를 사용했고요. 주식 비중 40% 중에서 절반은 미국,
나머지는 신흥국 주식, 즉 한국, 중국, 인도 주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2010년 이후로 미국 증시가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깊은 믿음을 갖고 계신데요. 더 긴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늘 미국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대, 즉 2000년에서 2010년까지로 보면은 이머징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았고, 오히려 미국 증시의 10년 수익률은 이 기간에는 글로벌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이머징이 더 좋기도 하고 미국이 더 좋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의 데이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게다가 짧은 기간도 아니고 10년 이상 미국 증시가 우월했던 시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편향을 좀 갖고 있는데요. 자산 배분을 할 때는 미국과 이머징의 비중을 적절히 섞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적인 자산 배분 전략으로 60-40 포트폴리오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입니다. 주식과 채권만으로 구성된 자산 배분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반드시 K 올웨더와 같이 대체 자산의 비중이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제시합니다.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금을 담고 있는데요. 금의 역할은 첫 번째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하거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를 대비한 자산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금 가격은 상승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늘 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주식과 채권은 기본적으로 음의 상관관계, 즉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어서 동시에 보유하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과 채권이 늘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리스크를 줄여줘야 되는데, 주식이 떨어지는데 채권 가격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이 그랬습니다. 자산 배분 투자자들에게는 최악의 한 해였는데요. 그나마 금 가격이 올라주면서 손실폭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대체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보유함으로써 이렇게 상관관계가 변화할 때 리스크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UH로 되어 있는 자산들 있죠. 이 자산들은 환해지가 되어 있지 않은 자산들입니다. 언해지거든요. 즉 미국 주식은 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고, 중국 주식은 기초자산 통화가 위안화이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의 영향을 받고요. 인도 주식은 루피어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금과 미국채 중 일부도 달러로 투자되고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주가나 채권 가격 변동성도 신경 쓰이는데 환율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하면서 환해지가 되어 있는 ETF들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K 올레더 포트폴리오는 환해지가 되어 있지 않은 ETF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달러로 운용되는 자산이 42%입니다.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 가치가 상승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와 가장 상관관계가 음으로 움직이는, 가장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포트폴리오 성과를 분석해보면 달러로 운영되는 ETF, 즉 UH가 붙어있는 ETF들을 보유함으로써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낙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분석해봤는데요. 각 지수의 가격과 배당을 포함한 토탈 리턴을 반영하고 환율까지 포함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그렇게 2000년부터 2025년까지의 성과를 분석해봤는데요. 2000년부터를 기간으로 잡은 것은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을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포트폴리오 성과를 살펴볼 때는 상승장도 중요하지만 하락장에서의 방어력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기간의 K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살펴보면 연수익률은 9%, 연변동성은 5.92%, 최대 낙폭은, 즉 MDD는 마이너스 11%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성과가 나오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를 코스피와 S&P 500 지수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연수익률도 S&P 500이나 코스피보다 높고 변동성도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최대 낙폭 MDD가 월등히 낮습니다. 수익률은 더 높은데 변동성이나 리스크가 훨씬 더 낮다는 얘기죠. MDD가 이렇게 50%가 넘는다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이나 코스피는 반토막 이하로 폭락한 반면에 K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최악의 구간에서도 마이너스 11% 수준으로 손실을 방어했습니다. 우리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분석할 때 10% 가까운 수익률이 나고 최대 낙폭 MDD가 10% 초반대가 나오면 굉장히 우수한 포트폴리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K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그런 면에서 성과가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닷컴 버블이 터졌던 2000년도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 오히려 K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26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도 3번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비교에서 S&P 500의 수익률이 K 올웨더 포트폴리오보다 낮은 것은 미국 증시의 성과가 안 좋았던 2000년에서 2008년 이 시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이후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S&P 500의 성과가 연 11%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과를 수익률로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은퇴자금을 운용하는 포트폴리오는 변동성과 리스크가 훨씬 중요합니다.
연 변동성과 최대 낙폭 MDD를 훨씬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어느 구간으로 백테스트를 해봐도 K-올레드 포트폴리오는 연 7에서 9%의 수익률과 안정적인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훌륭하죠? 저는 은퇴 설계 전문가로 고객들의 소중한 은퇴 자금을 책임감을 갖고 관리하고 운용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형 위주의 투자를 하고 언론이나 인터넷상의 여러 전망이나 예측 그리고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하면서 상당히 리스크에 노출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좋은 판단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자금 운용의 핵심은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시장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성과가 좋았던 시장이라고 해서 앞으로의 10년이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은퇴자금을 자산 배분해서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K-올레드 포트폴리오가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은퇴자금을 투자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은퇴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